(2021년도) 10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41분 09초 오랜만에 촬영을 하네요. 그렇죠. 2주 만에. 휴가도 갔다 오고 그래서 비자발적 휴가였기 때문에 백신 2차 맞고 그다음에 또 뭐 치과 치료 같은 거 그동안 못했던 거 이런 거 하느라고 휴가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요. 오늘 또 연휴인데 자 우리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또 나와 있고요. IT 전문가 접고 이제는 컨텐츠 전문가로 컨텐츠 전문가. 탈바꿈하기로 우리 IT가 워낙 지금 들어오고 텍스터 하나로 그냥 어떻게 안 될까요? 하여튼 모레도 하나 히트 쳤으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그램 가치투자 클럽,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그리고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많이들 애용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했을 때 디레버리징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그렇게 추세로 갑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이 우리 시각으로는 이 유튜브 우리 몇 시쯤 나가죠? 6시? 네. 그러면 한 3시간쯤 후에 미국에 이제 9시 반에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나오는데 예상은 지금 50만 명이거든. 그 정도 수준이나 넘으면은 당연히 테이퍼링 이슈가 또 확 다가오겠죠. 그럼 미국의 시장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고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1.589인데 현재 시각 리얼타임입니다. 아이고 1.5907로 올랐네. 1.59까지 갔고 지난번 고점이 1.7374 정도 되니까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1.6 얼마 정도는 트라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 금리가 일단 올라가면은 조금 움츠러들 수 있고 그게 이제 처음에 맥락에 얘기했던 디레버리징 빚을 줄이는 거로 갑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논의를 유예했죠. 12월 3일로 시간 끌기. 28조 4천억 달러가 부채인데 4,800억 달러는 일단 늘려놨어요. 상원까지 통과를 지금 했네. 그냥 시간만 잠깐 벌어놓은 정도이지 별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부채는 줄여야 돼. 그걸 계속 늘릴 수는 없지. 상식적으로는 빚이라는 게 언젠가 터져버리는데 그 터지기 전에 줄여야 되지 않겠어? 줄여놓고 연착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가는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나라는 더 이렇게 들어. 양은 냄비 시장. 피곤해, 너무 피곤해 이제. 미쳐버리겠지. 하루에 막 와다다다닥 떨어지고 또 와다다다닥 오르고 이게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빚은 좀 줄여놓을 수밖에 없는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얘기인데 막 투자하거나 종목을 막 수십 개씩 늘어놓으면은 관리가 안 돼. 함축시켜놓고 그때그때 좀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미국을 보통 천조국이라고 해요. 천조국. 왜 천조국이라고 그러는지 알아?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야. 미국에. 1,0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뭐 감은 잘 안 오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지. 근데 국방 예산만 1,000조 원, 1년에 1,000조 원이면은 그쪽 나라의 이 사이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니. 이게 5%까지 막 가고 있어요. 치솟고 있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막.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공급발이고 이거는 뭐 순간적인 것일 뿐이지 해결이 될 거다라고 뻥 깠는데 요즘 말을 쓱 바꾸고 있어. 그래서 변호사 출신이다. 유연한 분이시네. 그렇지. 변호사가 뭐야? 라이어잖아, 라이어. 변호사는 아이고 이 변호사분들 보면 안 돼. 영화에도 나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다 쳐도 하여튼 인플레이션은 심상치가 않아요. 뭐 내년에 내가 늘 항상 얘기하는 식량과 에너지는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수죠. 근데 에너지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동절기 얼어 죽는다 그러지. 식량이 지금 안 움직이는데 식량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야. 곡물이 작황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미국에서 생산한 걸 중국으로 실어다 날라야 되는데 배가 이 정착돼서 하역해야 되는 대기가 너무 많아. 이게 수에즈 운하부터 막혔을 때부터 배로 나르는 게 엉켜버렸어. 이 물류가 체인이 엉켜가지고 미국에 생산된 곡물이 자꾸 쌓여있는 거야. 재고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못 오르고 있거든. 곡물은. 근데 언젠가는 배는 뚫릴 거 아니니? 바닷길이 열릴 거 아니야. 그렇죠. 내려놓고 또 싣고 가고. 그때는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급등할 수 있거든. 그게 내년 정도로 사실 봐. 곡물은. 그러면 지금 에너지가 움직였지 내년에는 식량이 또 움직이지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한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러면 인플레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 긴축해야 돼. 그러니까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서둘러 줄 수 있어. 그게 이제 달러를 또 자극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환율이 오르고 이렇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피해 가야 되냐면 일단 우리
연휴 끝나고 12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합니다. 우리나라 금통위가 보통은 뭐 옵션 만기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이렇게 하는데 그때하고 좀 맞물리는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그 금통위 일정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책 일정을 보면은 1년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날짜를 확인해 보면은 10월 12일 날 화요일 날 금통위를 해. 금리 인상할 것 같아 난.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 그리고 다음 금통위가 11월 25일 날 있어요. 12월엔 금통위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빚을 줄이는 과정에서 좀 덜커덩 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늘어놓지는 말길 바래요. 모멘텀만 찾아가지고 그때 짧게 그러면은 일단 금통위 때문에 화요일 날은 금리 관련주 잠깐 볼 수 있지. 원래는 은행주인데 한화생명이 이 금리하고 제일 매칭을 많이 시켜. 한화생명 하나 좀 보고. 또 한 가지는 대북 이슈죠. 놓지 않고 있어. 희망을 버릴 수 없는 대북.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게요. 네,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냐면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도 시장을 막 초박살을 내고 싶지는 않겠지. 바이든의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내년도에 중간 선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 좀 방어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금리나 재정 정책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는 이슈거리, 정치 이슈.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하고 야 화상통화하자. 화상 대화하자.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잖아. 그럼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면은 우리나라는 남북 정상회담 이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미중국이 또 으르렁거렸어. 그럼 또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할 텐데 화상 대화를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좀 뭔가 추진을 할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그러면 대북 제재에 왜 걸리지 않느냐? 이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 이전에 깬 거란 말이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이거는 재개해도 저촉되지 않아. 다만 블락으로 현금이 오가거나 하는 거를 제재하는 거지. 그것도 이제 현물 같은 걸로 좀 대체하거나 뭐 민간 차원의 교류를 하거나 그 얘기 뉴스들이 나오잖아. 어제 목요일 날 민간 차원의 물품 3가지 부풀어 올라갔어요. 통일부가 허가했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금요일 날 나온 재료는 WHO의 인도적인 물품이 북한 항으로 들어갔어. 남포항으로. 그게 1년 만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슬슬 글로 들어가야 돼. 거기 들어가서 어르고 달래야지만이 뭔가 또 왁 하는 짓을 안 하지. 근데 이 왁도 돈이 있어야 한다.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한 방 쏘는 게 얼마나 한 1, 200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거든. 근데 지금 먹고 살 돈도 사실 부족하거든. 식량도 그렇고 거기 물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좀 가야 돼. 사람이 살아야지. 그래서 10월 달에는 그런 이슈가 조심스럽지만 또 한번 기대를 합니다. 그럼 뭐 그냥 상징은 개성공단 하면 뭐 조그마한 기업들 있잖아. 신원, 뭐 JST나 맞아. 그리고 또 뭐 몇 개 있으면 재룡산업, 재룡전기, 뭐 이런 제형솔루텍. 제형솔루텍 많은데 이제는 그런 기업보다 색깔이 달려서 대기업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난번 나온 뉴스가 포스코에서 스티브 비건을 고문으로 영입했어. 9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스티브 비건은 대북 특별 담당 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얘기는 포스코가 전방으로 좀 나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포스코가 들어가서 거기다 뭐 제철소 짓겠니? 지으면 좋긴 하지. 근데 이제 약간 북한의 자원과 관련된 거를 좀 풀어내려고.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이행되기는 어렵다고 봐. 왜냐하면 그러려면 종전선언이 되고 완전히 제재가 완화되면서 그쪽에 물고들이 나와서 자원을 좀 수출할 수 있는. 북한에 자원 많잖아, 그지? 그렇죠. 뭐 마그네슘 세계 최고 많죠. 뭐 망간, 마그네슘, 무연탄 많아요. 북한은 개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다라고 부존 자원에 대해서는 다 얘기들을 하지. 근데 그런 물꼬를 포스코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주가가 좀 무거운 것 같아. 근데 저의 아이디어는 그건 좀 미래를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북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면 아난틴 제일 거래가 활발하니까 B에 이어서 우리 이영수 대표 컨텐츠의 전문가. 텍스트 하나로 그냥 어떻게 좀 뭐. 야, 그리고 텍스터 그거 사실 진짜 어느 방송이나 무슨 자료를 뒤져봐도 텍스터에 대해서는 가장 접근성 있게 우리는 했다고 난 자부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자랑합니다. 그렇죠. 오징어 얘기 나왔을 때 오징어 게임 우리만 소해주라 그러고 참.
난 그래서 우리가 틀린 줄 알았어. 한 달 동안 안 움직이길래 그러니까 한 방에 반영해버리네요. 오징어 게임 봤어요? 다 네. 봤어요. 연휴 기간 동안 정독했어요. 재밌었어요. 정주행. 센세이션해요. 우리가 재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80 몇 개국에서 다 1등이에요. 86개국인가? 네. 인도에서 마지막으로 1등했어요. 했지. 지금 오징어 게임 2 제작설이 나왔어요. 그치. 오징어 게임 그것 때문에 상한가 간 것 같고 아마 그리고 또 제작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요한 수급은 메타버스 관련된 ETF들이 설정이 되는데 그런 ETF가 이제 그동안은 덱스터를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놨다가 이게 두각이 확 되니까 올려놓는 거지. 그쵸. 그래서 수급이 좀 많이 세게 들어온 것 같고 또 오징어는 그냥 대중들이 인식하는 선의 재료지만 그 이외의 재료들이 많잖아. 어쨌든 우리는 주구장창 메타버스 최대 수혜자라 그랬는데 계속 시장에서 쩌리 취급받다가 이거를 최근 한 2주, 3주 사이에 그냥 확 반영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계속 이렇게 이제 덱스터 쪽은 계속해서 호재들이 많고 이제 저기 장기 공급 계약들 계속 흐름들 봐야 되고요. 실제 넷플릭스 주가가 네. 히스토리 하이를 가니까 그렇죠. 굳이 미국식, 서양식, 내지는 이런 블록버스터급이나 뭐 약간 그런 게 아니라 현지에서 촬영한 현지의 컨텐츠, 특히 또 언어 장벽을 넘었잖아. 한국어를 하는데 물론 더빙을 하고 뭐 일본어 딱 더빙본 보면 골 때려 좀 이상해. 근데도 공감대를 얻고 흥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대사 내용이 철학적인 게 많죠. 맞아요.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트위터 쓴 게 이제 나왔는데 처음에 조작인 줄 알았어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진짜더라고. 맞아. 그만큼 이게 센세이션하고 뭐 넷플릭스 CEO가 그 오징어 게임 체육복 입고 나와서 또 사진 올리고 그래. 이게 와 또 그때 우리 기생충 때도 봤지만 이게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스스로 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맞아.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한 방에 시장에서 반영돼 버리는 것 같고 이 흐름이 끊길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느낌적인 느낌. 그렇지. 뭐 나는 본방에서도 이제 본방이래 봐 이제 매경 TV 아침 방송 개장 때 하지만 본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산업이나 기업이나 뭐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를 좀 저차하고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가지려면은 원천 기술이나 원천 기술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 일본이 맨날 우리가 또 뭐 가깝고도 먼 나라 하지만 일본의 관점은 원천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산업은 반도체는 좀 이따 우리 이영수 대표 또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하지 말라면서 하지 말라. 그래도 좀 해야지. 뭐 2나노, 3나노 뭐 네. 그런 원천의 특허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결국에는 살아난다. 맞아요. 근데 이제 원천 기술이 약한 분야는 이게 막 앞서 나가다가는 조금 덜컥거릴 수 있거든. 내가 2차 전지는 좀 그래 불안한 게 좀 있어요. 컨텐츠가 좋은 거는 우리 거잖아. 우리 IP란 말, IP, 지적 재산. 맞아요. 그 컨텐츠는 우리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천이 있기 안타까운 게 이 오징어 게임의 IP가 넷플릭스한테로 다 간 거거든요. 때문에. 조금 그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콘텐츠 공급자의 입지가 높아지면 IP를 쉐어할 거예요. 그렇지. 아마 그거는 지금은 이제 OTT한테 다 주는데 계속 이렇게 대박 나오면 이제 OTT는 서로 달라 그럴 거고 그리고 또 자체 그렇죠. 우리 OTT도 있잖아. 맞아요. 네, 티빙이나 뭐 웨이브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 제작사들이 뭐 덱스터도 사실은 덱스터 스튜디오거든. 이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종합 스튜디오. 그러니까 뭐 단순히 하청만 해서 하던 VFX가 아니라 제작 초기부터 다 참여해가지고 다 설계하고 나중에 판권과 수익성을 나눌 수 있는 이게 변모되는 건데 11월에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나? 10월에 들어오나? 그렇죠. 아, 디즈니 플러스가 또 들어오고 곧 들어옵니다. 한국 시장이 골 때리거든. 이 한국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지. 굉장히 짜릿해. 이 모든 이 상황의 나비 효과 같은 게 뭐냐면 원래 넷플릭스에서 이 넷플릭스가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한 게 그렇지. 결국 마블이 디즈니가 빠져나가 버리면서 헉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 넷플릭스에서 마블 스튜디오 콘텐츠를 되게 많이 봤는데 디즈니가 계속 콘텐츠만 공급해 주다가 우리도 마블 가지고 와서 OTT 할래 라고 해서 이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본격화한 거거든요. 맞아. 그런데 그 마블의 그 공백을 한국 콘텐츠가 그대로 메워준 거예요. 네. 지금 그 이상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텐트폴 드라마라 그러면 텐트폴이라 그러면 보통 편당 10억 이상, 20억 뭐 이런 거잖아요. 뭐 20억 이런 건데 헐리우드는 어정쩡한 미들급도 편당 80억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헐리우드에서 되게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이 정도 가성비로 하면 헐리우드는 경쟁력이 없다. 저비용 네. 고수익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미국 양키들은 또 돈 냄새 잘 맡으니까 우리나라 제작사들 데려가서 미국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시킬 거예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J 콘텐트리가 HBO 그 맥스용 그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하잖아요. 대신 배우나 이런 것들 다 미국 사람들일 거고. 거봐, 콘텐츠 전문가 맞아. IT만 하는 게 아니야. 콘텐츠의 신? 그래, 바꿔야지. 콘텐츠의 신. 아니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IT는 CP&D,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라고 우리나라는 자꾸 IT 그러면 디바이스만 따지는 건데요. 그렇지. 이제 바이오만 섭렵하면 돼. 바이오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그렇게 쉽게 꺾이는 분위기는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연타석으로 나와서 사실 그래서 조금 앞서 나가긴 하지만 나는 웹툰을 좋게 보거든. 맞아요. 이 웹툰이라는 게 거의 DP도 웹툰 기반이잖아. 그게 키다리 스튜디오가 어디 인수했잖아. 레진 코믹스. 레진 코믹스. 네, 맞아요. 그렇지. 레진 코믹스를 인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원작에 대한 IP를 다 가지고 있는 그치. 거죠. 네. 그러면 해외사들도 그거를 조금씩 일정 그쵸. 대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국에 맞게 그것만 소리가. 약간 튜닝만 하면 되는 거죠. 맞아. 네. 현실에 그래서 맞게. 웹툰이 앞으로 좀 전도유망한 맞아요.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제재 때문에 규제 때문에 착살났잖아요. 결국 여기서 재반등의 모멘텀은 웹툰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너무 김 의장이 이제 이 막 사들이는 바람에 골목 상권 침해가 딱 걸렸고 그렇죠.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이 그걸 안 했어. 왜냐하면 막 사들이면 자기 지분이 막 희석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의 모델을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한번 맞았었잖아 옛날에 규제를. 정권 바뀌고 그치. 그래서 혼났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는 또 글로벌리가 있어. 뭐 라인 같은 거. 맞아요. 이 미국 해외로 나가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좀 릴레이팅을 할 것 같고 카카오는 좀 까리해서 모르겠다. 로컬에 너무 집중돼 있잖아. 우리나라 안에 이게 좀 제한이 있어. 그래도 웹툰은 세계 1등은 네이버, 2등은 카카오예요. 아, 대부분 그래? 어떤 나라든. 네. 그래 어쨌거나 그래서 네이버는 그 웹툰과 뭐 여러 가지 확장성을 봤을 때는 다시 지금은 뭐 깎여 있지만 괜찮아 보이고 난 그리고 이제 웹툰 업체들 중에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루, BNC 미디어 네. 이런데 또 괜찮고 그렇죠. 그 넷플릭스의 단점은 생활이 좀 피폐해져. 한번 보면 계속 보게 돼. 계속 봐야 돼. 이게 좋은 거이자 나쁜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왜 드라마 한 편씩 히트를 올려주는데 한편 나오고 얘들은 그냥 또 다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뭐 주간 드라마 이러잖아. 근데 얘네는 시즌 다 올려버려. 와 다 봐야 되니까 네. 와 그 오징어 보느라고 9시간 연장 봤나? 봤고 DP는 좀 짧긴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그래.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와이프가 다크서클이 여기 이만해져갖고 야 저거 지워요 막 이러는데 야 거기다 이제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까지 보는데 코피 나오겠더라. 하여튼 근데 그만큼 이 몰입도가 크다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한국 또 콘텐츠 능력이 유료화에 대해서 참 거부감이 없어. 한 번 해놓으면 정액으로 이제 다 그쵸. 무한정으로 보잖아. 만약에 건 바이 건으로 보면 또 그렇게 안 보일 거라고. 그 외국인들이 딱 이야기하는 게 한국 콘텐츠 끝날 때쯤 되면요 다음 편 안 보면 미치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진짜 그게 와 이거는 이 마약성이 한국형 MSG인데 와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게 후킹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거지.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이 패부를 확 맞아요. 찔러. 1번하고 456번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1번하고 끝번의 어떤 그 연관성이 옛날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면은 그 워슈스키 형제가 만들었지만 이제 자매가 됐죠. 자매가 됐죠. 네. 거기에 이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 시작과 끝은 다 있다. 똑같다. 할아버지가 내뱉은 대사 중에 가장 와닿았던 거는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건 똑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뭐 거의 개찐도띵이라는 얘기겠지. 우리 또 설국열차 보면 꼬리칸하고 머리칸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사실 연결돼 같은, 있고. 그죠? 자웅동체. 그렇지. 이런 철학적인 게 확 찌르니까 굉장히 공감대와 시청률을 올리는.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과 끝은 똑같은. 그렇죠. 키 큰 애와 작진 않은데 키 큰 애와 약간 뚱뚱한 애가 똑같은 뭐 이런 거. 그 아까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론칭하면 뉴라는 회사가 가장 NEW. 뉴라는 회사가 제일 수혜를 맞아. 보는 거고 자회사 뭐 있냐? 스튜디오 NU라는 회사가 스튜디오 이제 NU. 그 5년 장기 공급 계약 디즈니 플러스랑 이제 맺었고 맞아. 굉장히 유리하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유리하게 계약을 맺었고 공시 나온 거니? 나왔어요. 네, 어, 나온 네. 거고 공시 없는 네. 거 자꾸 네.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합니다. 스튜디오 NU가 이제 IPO를 하기 때문에 이제 뉴도 최근에 뭐 영화 뭐 인질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았고 이제 드라마 쪽은 스튜디오 NU 쪽에서 이제 그렇지 또 리오프닝 하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극장, 영화 뭐 이런 것도 주목받고 할 테니까. 그렇죠. 또 자회사 엔진 또 그쪽에서 VFX도 좀 괜찮고. 그렇지. 네, 뉴도 이제 되게 이제 NEW. 요 덱스터 다음은 이제 덱스터. 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덱스터도 그럼 계속 봐요? 그럼. 그럼요. 근데 이제 덱스터가 금요일 날은 조금 떨어져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그치, 때문에 과도한 네, 거. 그리고 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야 화려하고 좋은 거 다 알아. 내용도 있는 거. 그러면 숫자는 실적은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모가디슈 실적이 1Q에 잡히죠. 내년 1Q. 내년 1Q로요? 네. 4Q가 아니라? 네, 내년 1Q 정도. 1Q. 하여튼 그게 3Q에 안 잡히니까 그렇죠. 3분기 실적은 그러면은 얘네는 번 돈을 계속 투자를 많이 했거든. 수익성을 안 내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 위치를 로케이션 하는 거지만 3분기 수익성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늘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뭐 이게 점프하기 위해서 웅크리는 거죠. 한번. 네. 좀 뭐 어제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좀 빠지는 어제 게 좋아요. 상한가 간 게 조금 네, 이게 사실 상한가까지 갈 재료는 아닌데 그만큼 이게 수급 쏠림이 심한 거고 그렇지. 지금 메타버스 그러면 다 환장을 하기 때문에 맞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 10월 중에 이제 또 오프닝 하거든요.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 이제 그동안 덱스터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버추얼 스튜디오. 그렇죠. 그게 기술이에요. 네. 이게 중국 그러면 중국 업체도 LED 월 갖다 놓고 하면 되냐?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음향부터 시각부터 색감, 톤까지 다 튜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예술적인 영역이에요. 그렇지. 이게 그리고 이 장비도 카메라 장비도 그렇죠. 지금이야 뭐 일본 장비들 뭐 캐논, 소니 우리도 일본 거네. 들이 많이 쓰이지만 독일 거 아니? 그렇죠, 맞아요. 그게 아무나 그거를 맞아요. 주지 않는데. 그리고 장비를. 돌비 같은 데도 이제 사운드 라이센스를 아무나 안 줘요. 이게 다 와서 검증하고 그리고 심지어 콘텐츠 만든 것까지 다 레퍼런스 검증하고 그렇지. 그렇게 주기 때문에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받기 쉽지 않은 돈 준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살수 있는 게.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나? 네, 삼성전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일단 3분기 매출이 73조 나왔고 영업이익이 15.8조, 15조 8천억 나왔는데 딱 시장 컨셉만큼 나왔어요. 이제 시장 컨셉 예상한 만큼. 정확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을 좀 테어다운 해보면 반도체가 한 10조 그리고 IM이 한 3조에서 3.5조 그리고 디스플레이 1.5조 CE에서 7천억 그리고 하만에서 1,500억 중요한 거 가정이 부러지지. 네, 가전 부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 지금 중요한 게 파운드리에서 영업이익 한 7천억 나온 걸로 추정이 돼요. 나왔어. 네, 그러니까 시스템 LSI 쪽에서. 그러면 4분기에서 시스템 LSI 쪽에서 1조가 넘어가면 요거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시 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분기 1조가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형 그때 말씀하신 100원이 환율의 한 마디잖아요. 1조는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디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빅피기어. 네, 그렇죠.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다시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엑시노스 2200에 대한 기대감 또 볼 거고요. 중요한 게 10월 중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갈 거 지금 뉴스 나왔나 모르겠네. 뭐 하여튼 할 수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 제가 밑으로 뭐 어쨌든 간다고 저도 뭐 들었고 솔로. 그러니까 네. 이게 삼성전자 우리 아침에도 네. 얘기했지만 시가총액 480조에 현금이 130조를 가지고 120조? 130조? 120조, 130조. 하여튼 100조 이상의 현금을 캐시를 가지고 네. 있어요. 뭐 돈만 자꾸 쌓이는 거야. 돈 어디다 써? 뭔가 써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거나 그건 이제 조청을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특별 배당? 네. 결정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시켜버리면은 밸류에이션이 또 떼요. 그렇죠. 세금도 안 나가고 배당하면 세금 나가거든 배당세가. 그래서 미국의 주가가 저렇게 강했던 이유는 돈 버는 족족이 자사주를 사들여서 태워버리는. 애플이 잘 그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주가가 좀 진짜 지금 7만 원에 갇혀 있지만 10만 원 언젠가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근데 EPS가 확 올라가 버리죠. 올라가지. 그게 이제 어느 순간이 됐지. 내년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 가면요. 뭐 바이든 대통령 만날지 모르겠지만 앨런 머스크는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를 만날 것 같은데 이 최근에 테슬라 AP 삼성 파운드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요게 공교롭게 얼마 전에 딱 그 삼성의 최시영 사장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 5나노에서 자동차 AP 파운드리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요거는 누가 봐도 테슬라다. 요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단도리를 치러 가는 거 할까? 테슬라의 본사가 네, 네. 실리콘밸리에서 오스틴으로 옮겨가는 거 알아? 아, 그래요? 그래.
지금 뻥치는 거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야 오스틴에 뭐가 있어? 삼성 팹이 있죠. 네, 그죠. 답 나왔네. 아 나왔어요 이게. 답 나왔네. 그러면 뭐겠어요? 시스템 반도체주하고 전장주 봐야 돼요. 그렇지. 네.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오케이 네. 오케이. 이건 중요한 힌트다. 네. 그거 봐, 이 처음과 끝을 맞닥뜨리면은 해답은 좀 나와. 자 오늘 콘텐츠 전문가가 반도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난 무슨 전문가야? 나는 뭐 개구라만 치는. 형 그 저기 국정원 아니야? 모니터링 당한. 화이트 요원 아니었어? 얼마 전에 아니었어요. 저기 페이스북이 또 접속장에 그치, 나왔잖아요. 그치.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접속장에 나왔었고 그 몇 달 전에 또 유튜브가 한번 셧다운 됐잖아요. 그죠? 뻥났지. 네, 뻥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서버가 원래 한 3년 쓰면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투자한 게 보통 17년, 18년도 투자했잖아요. 그럼 3년 지났잖아. 그렇지. 그런데 왜 안 바꿀까? 인텔 이놈들 때문에. 음. 신규 CPU가 원래는 올해 나와야 되는데 내년으로 밀리니까 얘들이 3년 쓸 걸 지금 4년 쓰면서 막 어거지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 인텔 신규 CPU에다가 DDR5 D램으로 세팅하면 정말 서버 성능이 좋아지는데 지금 뭐 구형 칩셋 14나노 칩셋에다가 DDR4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어거지로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년에 진짜 그러면 요 모멘텀 더 세질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러면 빵 업체들이 인텔한테 이렇게 시달리니까 굳이 인텔 CPU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뭐 넷플릭스, 구글 이런 업체들도 우리 그냥 서버용 CPU 그냥 설계하자. 파운드리 맡길 것들이 많아질 거고 파운드리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지는 거고요. 삼성한테는 더 좋아지는 그림이죠. 네. 지금 이제 방송하는 중간에 중국의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9월 뭐 차이신 서비스업 PMI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53.4가 나왔고 예상치는 50.7. 예상보다 높아. 그리고 이전치가 40, 이전이 46.7인데 50 기준이 경기 확장이거든. 53.4. 일단 중국도 지금은 돌리고 있는 거야. 지금 어렵긴 하지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 나왔어. 수치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뭐 다시 또 플러스 올라오는데 좆됐습니다 아니야. 시장 좆됐습니다를 외치는 건 아니야. 근데 2주 전에 정말 적절한 톤으로 시그널을 줬어요. 우리 아이고 세마이크가. 네. 나도 그냥 뭐 휴가 가는데 모르니까. 처음으로 주식을 팔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정말 후두둑 빠지더라고 2주 사이에. 모릅니다. 이제 휴가 가지 마. 모릅니다. 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다시 휴가 갔다 와서 우리 그 시청률 뭐라 그러지? 조회수 확 떨어졌더나? 왜 떨어졌냐? 그 때문에. 저 때문에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할까요? 네. 네, 늘 변함없이 텔레그램 가치투자 클럽,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의 신으로 아마 조만간 타이틀 바꿀 것 같은 이영수 대표. 네, 그럼 많이들 보시고 IT의 신 많이 봐주십시오. 구독, 알림. 좋아요, 구독인가 어떻게 되지?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댓글.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헷갈린다. 네, 많이들 해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